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재능기부 프로그램 4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강의 차입니다. 4일차 강의에서는 특별히 뭘 더 배운다기보다는 발표 자료 제작에 유용하게 두고두고 쓰일 PPT 기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울 것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눈금 및 안내선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면 전환 효과와 애니메이션 네 번째는 발표 자료를 저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금 및 안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당장 눈금 및 안내선에 대해 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전 회차에서 많이 쓰는 작전 있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그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상이 되시죠? 그쵸? 바로 눈금 및 안내선이 왜 발표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PPT 기술 첫 번째인지 알아야겠죠? 이어서 제가 눈에 익을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 한번 예상해 보시고 강의 따라와 주세요. 어떻게?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점점 강의에서 봤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강의 2회차에서 다뤄진 발표 자료 디자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해당 슬라이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일정한 크기의 그림, 그리고 같은 모양의 글씨, 같은 색, 그리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일정한 간격 유지,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의 메시지 제시를 통해 발표 자료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적인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참 길죠? 정리해서 우리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발표 자료 디자인의 일원칙인 통일성 원칙에 따라서 글씨, 도형, 그림, 사진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는 직접 우리가 자를 대고 선을 그을 수도, 자를 대고 간격의 일정함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이때 눈금의 안내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의 내용을 통일성 원칙에 맞춰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능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새 슬라이드를 여시면 아무것도 없는 흰색 배경의 슬라이드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눈금 및 안내선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만 가져가도 여기서 이런 창이 바로 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내선과 눈금선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정을 사용할 거니까 각각을 클릭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창입니다. 이 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첫째, 안내선에는 세로, 가로 안내선 추가 설정을 따로 할 수 있구나. 둘째, 눈금선은 따로 가로, 세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번 설정하면 끝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금과 안내선 말고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있구나. 인데요. 여기서 각각의 기능을 켰을 때 어떤 화면이 뜨는지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눈금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에서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하시고 눈금선을 이어서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 기능 설정을 마치는 순간 여기 빨간색 선이 쳐져 있는 것처럼 바로 격자 무늬가 슬라이드 화면에 뜰 텐데요. 그게 바로 눈금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하시고 안내선을 이어서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 안내선 기능의 경우에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가로와 세로 설정이 구분되어 있다고 했었죠. 만약 가로 안내선만 있으면 돼 하시면 가로 안내선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고 세로 안내선만 원하실 경우에는 세로 안내선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금가 안내선 기능이 켜져 있으면 슬라이드 전체 바탕에 눈금이 있고 가로, 세로로 안내선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슬라이드 가운데 이 모양을 두고 싶다고 가정을 할 때 가로, 세로 안내선에서 가운데 지점에 도형을 놓고 눈금을 통해서 위아래의 간격, 왼쪽, 오른쪽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해야 하나 싶죠? 그래서 제가 다음 소개해 드릴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슬라이드 위에서 요리조리 움직이기만 해도 해당 슬라이드에서 가운데가 어디고 어디에 놓으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간격이 일정한지 바로 표시해주는 선,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가이드 설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눈금 및 안내선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해당 가이드 설정 상황이 캡처가 되지 않아서 미리 캔버스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형 하나를 가운데 위치로 잡고 싶다 할 때 도형을 슬라이드 화면에서 움직이면 없었던 붉은색이 화면에 뜨면서 내가 가운데 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이미지들을 위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면서 위치를 치우치지 않고 간격에 맞춰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바로 스마트 가이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픽의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 기능이 뭔지 탐색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우선 여기 먼저 볼까요? 목록형이 있고 프로세스, 주기형, 계층구조,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 그림 이렇게 목록이 짜라락 있고 바로 그 옆에 카테고리와 관련된 여러 레이아웃이 있네요. 그럼 이 기능들은 저번 시간에 배운 레이아웃 기능이랑 같은 걸까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레이아웃은 슬라이드 자체에 대한 내용 정렬 형식을 제시해 준다면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내용이 목록에 관한 것이냐, 프로세스, 즉 순서를 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냐, 주기형에 관한 것이냐 등 각 내용의 형식이 무엇이고 그 형식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 기능인 거라고요. 그 예로 목록형을 살펴볼까요? 목록형은 뭘까요? 여러 내용의 목록을 설명할 때 쓰는 형식이겠죠? 내가 목록을 소개해야 하는 발표 슬라이드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정렬하지? 어떤 모양으로 목록을 만들까? 고민이 될 때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찾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서 삽입 옵션에 들어가고 일러스트레이션 구역에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목록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나 많은 목록형 레이아웃 형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어때요? 내가 어떤 내용 형식을 쓰고자 하는지만 분명하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내가 디자인 자체를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용 정의 형식을 소개해 주니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화면 전환 효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및 애니메이션 기능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툴에 적용하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효과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기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화면 전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기능은 말 그대로 슬라이드 화면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화면 전환 기능 효과를 입히고 싶은 슬라이드를 선택한 후에 그 상단에서 전환이라고 적혀 있는 옵션에 들어가시고 슬라이드 전환 구역에서 원하는 전환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효과 말고도 이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면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직접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화면 전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밀어내기는 발표의 같은 흐름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연결되는 상황일 때 사용하고, 당기기는 아예 새로운 목록, 내용이 연결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발표를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포착해서 적절히 화면 전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화면 자체에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내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에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설정할 때에는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효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파워포인트 상단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옵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구역에서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애니메이션 구역인데, 이 기능들 또한 여기 보이시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 선택지가 있어요. 효과 적용 상황에 대한 큰 카테고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 설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은 나타내기인데요. 나타내기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이가 특정 발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자료 저장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캔버스와 같은 디자인 플랫폼에서 이미지 저장 형식으로 PPT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에는 괜찮지만,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개인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씨체로 내용을 디자인하고 그냥 저장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나 다른 컴퓨터나 내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면 글자가 다 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들어가고 옵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들어가 줄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파일을 눌렀을 때 뜨는 화면 모습이고, 여기서 옵션이 어디 있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쪽 하단에 제일 아래에 옵션이 있고, 여기 이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발표 저장과 관련된 기능을 찾고자 하니까 저장 옵션으로 들어가야겠죠. 저장을 클릭하면 이 체크된 표시된 창이 아래에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파일의 글꼴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파일의 글꼴 저장 기능 설정까지 마치시면 이제 어느 컴퓨터에서 해당 발표 자료 파일을 열더라도 글꼴이 깨지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발표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 만들 때 도움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발표 자료를 제작하면서 PPT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움되는 사이트 없나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콘, 글씨체, 템플릿 부문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콘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플래티콘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검색창 바로 아래에 뜨는 사이트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 멘토링 및 교육처럼 카테고리별로 아이콘을 구분해 놓은 코너도 있고, 그 아래 사진처럼 검은색, 윤곽선, 검은색 채워진 등 아이콘의 이미지 형식을 구분해 놓은 코너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원하는 이미지 저장 형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글씨체와 템플릿의 경우에는 제가 왜 같이 나열해 뒀냐면, 조땡 템플릿을 검색했을 때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두 부분 모두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시면 파워포인트 자체의 여러 템플릿 디자인을 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아서 직접 바로 변경도 가능하고, 이 무료 폰트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러 폰트의 이미지를 확인 후에 컴퓨터에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크게 특별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PPT 만들기 단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4일차 강의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몇 가지 기능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해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끝 및 안내선 기능은 왜 필요하다고 했죠? 발표 자료를 만드는 단계에서 디자인을 할 때 통일성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유사 자해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그쵸. 내용 구성, 레이아웃의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내가 직접 머리를 싸매고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기능의 힘을 빌려서 내용 구성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화면 전환 효과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과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적절히 정말 필요한 상황 그리고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하신 후에 활용하시면 실제로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저장할 때 어떤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죠? 네, 파일에 글꼴 저장 기능을 체크하고 저장해야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잠깐 퍼즐을 하시고 각 PPT 기술이 뭐였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 적용을 했더라? 천천히 떠올려 보시고 그래도 만약 모르겠다 하시면 해당 부분의 강의로 돌아가셔서 다시 익히시면 실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 기능들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표 자료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첫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태껏 발표 자료라는 건 만들어야 하니까 그냥 만들어 왔던 거라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거나 자신감이 생기셨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벌써 내가 이만큼 강의를 들었나 싶으실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렸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발표 자료 만들기의 전체를 거시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본 후 발표 자료 기획 단계, 내용 정리 단계, 발표 자료 만들기 단계,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내 경험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 그 기능의 쓰임이 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 4회차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 역시도 이것저것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처음보다는 발표 자료 만들기에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나요?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강의 목표였죠. PPT를 활용한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툴 사용법을 배움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과 툴 사용법에 초점을 맞춰 배워봤습니다. 이 목표, 제 강의를 통해서 모두들 달성하셔서 내용 전달력 있는 PPT 발표 자료 제작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4회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4회차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강의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